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 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와 있네. 네, 도시성장 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도시성장 전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21년 도시성장 전략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78%, 126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87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4%, 85억 4천만 원 증가한 243억 4천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6천만 원이 증가한 44억 2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 추진단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 1천만 원이 감소한 25억 4천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에 공사비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 진입도로 개선 사업에 도로 확포장 및 인도 개설 공사비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일 및 관군 사업에 관군 협력관 인건비 및 통일 대비 전문 행정인 양성 교육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천만 원이 감소된 85억 3천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우리시 부담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TX-C 덕정역 주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여 GTX-C 노선 및 전철 7호선 개통 이후 덕정역 환승센터 및 주변 개발 계획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도 8호선 덕도 도하 도로 개설 사업은 국지도 39호선 교차로 접속 구간 경기도 공사 시행 협약금으로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성 삼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한 필요 사업비 242억 원 중에 68억 원을 편성하여 잔여지 보상 및 이 구간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성화 1단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32억 8천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조사 설계 용역비 분담금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삼북, 광적, 덕정 3개소에 각각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4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진입도로 교량 설계비 15억 원, 산업단지 조성 부담금 40억 5천만 원, 감정평가 5억 원, 시설 부대비 1천만 원 등 총 60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40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4억 2천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덕정 구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남면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랑마을 특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주요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1번에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563조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진입도로 개선 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진입도로가 당초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사업비도 부족할 뿐더러 또 그 사업 시기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 250m 구간을 네. 개량해서 진입도로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데 여기 도로 나죠?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아직까지 이제 전반적인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그 우회도로 부분을 나중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 우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치에도 예? 이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그늘이 다죠. 우리께 우리 센터 그 부지 상공회의소. 그래서 거기서 도면이 한 번 빠꾸 다니고 두 번째 또 들어왔어. 예? 두 번째 도로 때문에 도로 어떻게 개설할 거냐 해가지고 다 그걸 갖고 들어왔던 거야. 근데도 또 빠꾸 맞았어. 근데 우리 시가 또 거기에 발맞춰서 도로까지 내준다는 얘기?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아파트 사업자가 진출입로를 그 저희 도시계획도로 계획했던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별도로 하고 아파트 사업자는 아마 다른 쪽으로 진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가서 이걸 다 보고 네. 이게 중복 왜 우리 시가 거기서 다 내는 도로를 우리는 그게 마땅치가 않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갖고 들어와라 한 건수란 말이죠. 심의가 벌써 붙은 거란 말이죠. 그걸 왜 우리 시가 이 도로를 내냐고요. 돈을 얼마 6억 7,800이나 네. 들어서 왜 우리 시가 하냐고요. 그 아파트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데. 자, 그건 저 검토 다시 해주시고요. 이건 국장님 이런 거는 좀 심의들을 할 적에 이 아파트 업체가 길을 이거 쫓고 방향성 애들 초등학교에 그 안전성 따지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알아 그런 상황이잖아 이게. 예? 그런데도 우리 시가 여기다가 6억 7천을 들여서 도로를 내요. 그 사업처 측에서 다 한다고 그러는 걸?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더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아니 제시한 조건이 왜 없어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 제시해 갖고 들어왔다니까. 없는 얘기가 있으니까 의원이? 예, 그건 잘 알아보시고. 네. (565조) GTS 덕정역 주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한 5억이 잡혔습니다. 이거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거? 뭘 한다는 거 이거? 말씀 좀 해보세요. 아까 의원님한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덕정역 주변이
단순하게 이제 GTX-C 종점에 뭐 환승센터만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96정비대하고 16보급대 또 그 주변에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변을 역세권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는 어떤 그 민원에 대한 부분, 또 지역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번 기회에 이쪽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좀 이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자, 지금 덕정역 앞에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덕정역 앞에 뭐 땅도 없거니와 뭐 여기 뭐 환승센터는 환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LA 저 국토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으셨죠? 네? 환승센터 얘기 우리가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 들으셨죠? 국토위에서 하는 그때 현장 심사 때 말씀하신 거요? 예. 일단 현장 심사 때는 그분들은 이제 그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을 10군데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우리 시가 한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민자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뭘 민자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본 설계 나왔습니까?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 설계요? 아니요. 그러니까 GTX 신호선 기지창에 대한 기본 설계, 기지창 어떻게 생기고 그 역세권이 어떻게 된다는 게 기본 설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국토위에서?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발표가 아직 안 됐고요. 예. 그거랑 별도로 환승센터는 별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거고, 또 저희가 환승센터 부분은 예. 국토위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덕정 역세권 앞에는 도시재생 뉴딜, 경기 꿈틀레가 전부 다 맥혀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에 초등학교 다 있고, 덕정역 GTX 뒤쪽으로는 전부 다 LH가 다 수용돼 있는 땅들입니다. 그렇죠? 유보지가 남아 있습니다. 유보지가 남아 있다 네. 그래도 네. 군부대 철길이 님비 현상인 덕정역에 그 끝쪽 군부대 쪽으로 해서 기지창이 올라서 탄답니다. 6m 옹벽을 해서. 그렇죠? 네. 그때 발표 이거 그 얘기 들은 겁니다. 네, 이게 의원님도 다. 들으신 예. 거고 저도 들은 거고. 걷다가 어디다가 뭘 용역을 준다니까? 땅이 없는데. 예? 뭘 또 그러고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세 내역서 205페이지에 보면 GTX 현장에 따른 환승센터 및 주변 도시 계획 정비 필요. 주변 도시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고요. 경기 꿈틀 지역이에요. 그리고 소유 아파트.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덕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야 될 쪽은 서쪽 부분하고 북쪽 아니, 부분입니다. 서쪽 부분이 네. 군부대인데 네. 그거 떠날지 안 떠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2025년까지 떠난다 그러는데 네. 지금 정확한 거 모르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이전하는 걸려서 국방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 저희가 GTX-C 관련해서 신호선 관련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하겠다고 한 이유도 군부대가 여기에는 지금 이거 이 타당성 예비조사 5호까지 들여서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국토위에서 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GTX 신호선에 대한 기본 계획하고요. 복합 환승센터하고는 별 건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 국토부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복합 환승센터는 민자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국토부는 GTX-C도 물론 민자 사업이긴 하지만 그건 철도 노선에 대한 부분을 기본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 또 별도로 가져갑니다. 그거는 지금 안 해도 지금 충분히 천천히 해도 되는 건이니까요. 기본 설계 떨어지면 그때나 얘기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뭐 포천도 얘기도 자꾸만 하시고, 예?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 포천에서 다 노선 근로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GTX 신호선도 해달라면요. 그 포천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얘기를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의 경우는요. 이거 우리 시에서 마전동에 있는 거 덕정역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그리고 요 주민들이 이게 지금 원하는 사업이냐고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네? 말씀하시는 거는 덕정역 주변에 뉴딜 사업하고 경기 꿈틀을 가져가고 있으니 서편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도 아니 지금 기본 설계 나오면 하자고요. 그러니까 네, GTX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예, 하여튼 예. 저는 본 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 듭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보충 답변을 좀 아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덕정역에 이제 DTX-C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년 12월로 기본계획 이제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민자 사업자 이제 공고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민자 사업자 공고를 실시할 때를 대비해서 그 이제 민자 사업자가 그 사업 방식을 갖고 이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 덕정역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계획 체계를 잡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민자 사업자한테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또 부담을 해 가고 그래서 향후에 이 그 건설이 된 이후에 그런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용역 점 양해해 잡아가지고 주시기 용역대로 바랍니다. 다 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GTX-C 노선에 이제 민자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그 민자 사업자가 또 계획안을 작성을 해요. 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저희 시 대응 방안을 계획을 잡는 거죠. 자, 홍 의원님, 이 문제 가지고는 또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 이건 들어가니까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예.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본 의원이 이 예산이 지금 타당치 않다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거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 (569조) 은담산업단지 지금 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이제 경기도 산업지 심의를 이제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 협의 부분 이제 남겨놓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 3월 정도에 지정 승인 계획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지금 많이 잡혀 있네요. 요 세 가지로만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 일단 실시 설계 영역이랑 개발 계획 부담금 등 이런 거로 해서 보상 감정가 등 해서 이 돈이 다 쓰여지는 건가요? 네, 의원님 일단 뭐 비용이 많이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어차피 개발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부담금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을 두 군데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비하고 또 개발 계획에 따른 그 부담금하고 보상에 대한 그 감정평가 비용 최소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업들이 들어와 준다니까 고맙고 그 기업들이 그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네네.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67쪽 보시겠습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을 이렇게 중간중간 보고도 해서 본 의원이 익히 많이 알고 있으나 그래도 여기 세부 사업
사업 설명서 외에 좀 상세하게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가 3월에 끝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3월에 마무리가 어제 이제 경기도 산업 입지 심의를 다녀왔고요. 네. 거기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는 당초에보다는 한 9개월 정도 늦어졌지만은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렇죠. 예.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해결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21년 12월에 착공은 확실히 가는 거죠. 네, 저희가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한 9개월 저희가 좀 소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예, 어제 이제 다녀와서 가결되고 네, 국토부 네. 정리하고 그러면 예, 양주시의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잘 추진해 주시리라 생각되고 추진 계획대로 네. 그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내용 외에 더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어제 가결된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네. 이렇게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삼북동 네.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행복마을관리소가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은 이제 정착은 다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삼북동을 했고 올해 광적하고 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각 지역별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특성화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 제가 예.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뭐 환경 정화라든가 집수리 방범 활동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지금 건, 보편적으로 각 기관 단체들이 다 했던 사업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좀 색다른 이런 행복마을 관리소 네. 운영 그런 특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지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실천함에 있어서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랑 담당가들이 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21년도에는 네. 그 지역별 특성화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좀 정착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화 네. 사업, 특성화. 이거 지금 여기 나열된 사업 내용 전혀 색다른 게 없습니다. 예, 예. 남다른 뭐 새로운 좀 창의적인 이러한 우수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내서 이거 3억 7천 적은 돈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노력해 주시고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삼북동에 뭐 광적 이쪽에도 다 지금 예. 이어서 할 거잖아요. 덕정까지. 이 세 군데가 지금 잘 하셔야지 앞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들도 예. 이게 모델링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해서 차고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 도시성장국이 이제 큰 사업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장기간 사업 기간이 이제 장기간이고 규모가 좀 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추진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까 방금 전에 테크노밸리 지비 해제 신속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옛날에 그 역세권 개발할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어떤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또 도봉산 옥정 광역 철도 산업 또 GTX 사업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은남산업단지 사업 조성 사업 이게 이제 잘 되면 우리가 양주시가 이제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네.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이제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잘 될 걸로 보고 역점 사업인 만큼 늘 최선을 다해 주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이제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뭐 말씀을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2022년까지 사업을 다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네, 2022년 말까지 네, 리모델링도 하시고 네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처음 뭐 사업 시작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사업 추진을 하기로 했으니까 마무리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본의원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홍성표 의원님 뭐 도로 문제, 그 도로 문제도 그냥 개선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뭐 인도도 없잖아요, 그죠? 예,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인도 부분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네, 건설사하고 한번 잘 협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도 걱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양주 이동 뭐 삼성동에 이제 GS자이 아파트가 이제 그래도 한 5천여 가구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늘 좀 민원 제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공원도 없고 뭐 그런데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에 뭐 공원도 있습니까? 없죠. 일단 이제 아니 그냥 업무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히 이제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기는 조금 네. 좀 부족한데요. 아무튼 최소한의 시설은 다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제 연구를 하셔서 네. 그 이제 본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공원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GS 아파트 앞에 뭐 새로 나는 도로 주변 뭐 아파트 인접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지값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조성하기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부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가 아닌 부지도 이제 상공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이제 본인이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적절하게 좀 그 삼성동 GS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좀 공원도 한번 이렇게 조성할 수 가능한지 그리고 타당한지도 한번 좀 판단해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제 565페이지 뭐 독점령 그 GTX 뭐 그래서 용역하겠다고 이제 오억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차량 기지가 이쪽으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토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읽어본 결과로는 변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GTX-C가 들어오면서 차량 기지창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 피해를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거나 또 그게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기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시권에 있어서 늘 이제 그 세월이 지나도 늘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주변에 이제 뭐 아파트가 생기거나 뭘 생기면 그 차량기 이전해 달라고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민원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네. 그의 차량 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기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본인은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여기 정해진 거 양주 시민들이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은연면을 살짝 갖다 놓는다 또 이전한다 있을 때 이제 더 많은 이제 민원 발생도 발생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뭐 환승센터도 뭐 요구했던 거고 민원사항으로 네네. 또 주변을 어떻게 정리해서 갈 건지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아까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본인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갖다가 민간 사업자한테 제안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GTX가 이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자가 이제 이걸 들어와서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민간 그 사업
그 선정 있잖아요. 네네.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느 정도 되면 선정 된 건 아니잖아요. 민간 사업자. 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는요. 금년 12월 달에 기본 계획이 승인 예정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 이제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는 내년 이제 하반기 한 12월 정도쯤에 일단 착공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GTX 주변에 지금 5억을 수립해 놓은 부분은 지금 GTX가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 인근으로 해서 도시 개발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무분별한 난개발로 그게 급진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먼저 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혹시 이제 선정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해서 그 뭐 터전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떤 뭐 하여간 뭐 대형 사업일수록 말은 많은 겁니다. 또 피해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 피해 보신 분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구제해서 갈 건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정책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뭐 테크노밸리 사업하고 이런 건 지금 뭐 아까 다른 의원들이 다 질의해서 좀 들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난산업단지도 이제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많이 미뤄지지 않고 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저 이번에 그 동안에 이제 2010년이 넘게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뭐 사업이 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또 확실하게 또 뭐 들어오겠다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주민들이 좀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이게 또 가다가 잘못되면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늘 뭐 본의원도 그렇지만 나가기만 하면 뭐 보상은 언제 나오냐, 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참 답변하기가 좀 난감하고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튼 그 시간 이거 그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그 네. 세입 계획을 우리가 가서 이제 뭐 홍보도 하고 또 물어보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이 좀 해놓은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이 좀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 도시성장국 사업이 중차대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도 이제 관심도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또 더불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성장 전략국은 여러 가지 양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 북부 중심 도시를 성장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2021년도에는 사업을 박차를 가하셔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563페이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세부 사업을 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사업 설명서 세부 사업 설명서 보겠습니다. 189페이지가 좀 더 자세히 나와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이 있죠.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네,
네, 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저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언을 해주신 것들, 조언을 네. 해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민간 전문가를 영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괄 건축가를 지금 이제 선정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일단 세 사람이 응모를 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총괄 건축가로 선정을 하고 총괄 건축가하고 협의를 해서 10여 명 내외 이제 공공 건축가를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뭐 기획 설계부터 또 시공 감독 하자 관리까지 일괄성 있게 다 좀 전체 사업비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490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 그 수당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가 이건 이제 민간 전문가 자문 수당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기 참여하시는 거에 따라 지급을 할 건데요. 네네. 저희가 뭐 한번 회의를 하면 한 2시간 정도로 보고 한 50회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연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0만 원이 사실은 뭐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고요. 이제 수당 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연이 보기에는 민간 전문가제도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건축팀의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팀의 인력도 굉장히 뭐 이렇게 우수 인력을 지금 채용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주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이 도시계획과의 공공진흥위원회 전문 인력이 대략 25명 정도 돼요. 네, 그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연이 보기에는 이게 뭐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보면 이번에 보면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등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게 뭐 비용적인 면은 얼마 안 되지만 공공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같이 중복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부서 간에 협약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자꾸 위촉만 하시지 마시고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시간적인 어떤 그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들 또 뭐 정책자문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의 인력풀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한테 좋은 결과물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연이 살펴보니까 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세요.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어디 주식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있고 굉장히 좋은 대학의 교수님으로도 재직하고 계시는 이런 전문 풀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체계적인 대외 협력 활동이라 그래서 그 통일을 대비해서 대외 그 563페이지에요. 통일 기반 및 광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통일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6,1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돼 있고요. 네. 인건비로 4,700만 원. 나머지는 이제 평화 통일 대비 그 전문 행정인 양성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서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용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일단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과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현장 답사에 대한 부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장 답사에 대한 비용도 내년에 좀 반영을 했고요. 네, 네.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본연이 이제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많아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양주시는 접경 지역인 단계예요. 그렇죠? 네, 네.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접경 지역 연구 단체를 본연이 운영을 하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은 우리 시가 강군 협력관 제도가 굉장히 타 시군구에 비해서 선두적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그런 부분에 저희 양주시가 군사 지역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가 넘는 수치가 나와요. 군사 지역이.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군사 지역을 좀 해제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인력 지원, 인력 인건비나 어떤 교육비 또는 간담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남북 평화 협력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군사 시설에 따른 민간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군사 시설로 인해서 이런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관군협력관을 채용을 해서 했던 것들은 이제 그 민간 분야에서 못하는 거. 못하는 것들을 네. 이제 저희가 좀 했고요. 네. 이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뭐 고도 완화라든지 뭐 시설 양주시 건축을 하나 지으려도 군사 시설이 가로막혀서 예.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제 지난번 그 의회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군사 시설이나 군은 마이동풍입니다. 아무리 뭐 옆에 가서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움직이는 어떤 조직력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해결의 갈등을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전 조직 체계나 지금 여기에 조직력을 보면 관군 협력관 하나에 팀장님 한 분에 담당 주사님 한 분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직도 좀 많이 편성을 하셔서 전문 인력을 좀 많이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주시에 해제되어 있는 규제나 이런 또 광적 같은 경우는 헬기 문제가 계속 몇 년째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조금 실마리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력 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를 해서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좀 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매년 실시하는 뭐 인건비, 통일교육 이런 거 말고 좀 더 확실한 어떤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65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지금 광역교통시설과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좀 안쓰럽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이 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큰 사업들은 다 대략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565페이지 보면 방송 삼북강 도로 확보장 사업 있죠. 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언제 시작했고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그 방송 삼북간 도로 확보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370억 규모입니다. 네.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한 27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해오지 못했던 동서간의 이제 연결 수단으로 연결 도로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사 구간으로 따지면은 방성리 지역이 1구간이고 삼북동 지역이 2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삼북동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구간을 먼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공사 진도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지금 80%, 87%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좀 확보가 되면 조속히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 진행 방식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방송 삼북간 그 구간을 먼저 공사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구간 지금 공사. 이 구간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 뭐냐면 구간에 지금 거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보상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구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장례식장 옆으로 해서 현재 공사 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일단 그 삼북동 지역이 이제 그 뒤에 공원 묘지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주말을 비롯해서 어떤 명절에는 교통 체증이 심해서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구간인 삼북동 지역을 먼저 공사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을 피해서 모든 교통량이
우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구간을 먼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사업을 하실 거예요? 연차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가 총 공사는 2022년 12월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가 접속부가 백석 방성리 쪽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다소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양주시가 도시계획도로나 뭐 시도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70억 정도 예산이고 올해 편성된 사업이 6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그 건설 사업 관리 비용도 2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리비가 2억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39번 국지도는 계속 민원에 시달렸었던 이런 사업들이고 또 다른 뭐 그 양주시에 같은 경우는 외부 순환고속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360번 지방도의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사업을 먼저 우선 시점을 두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업도. 이제 저희 뭐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는 지금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서 더 급하다고 보여지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들은 이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지방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이거는 이제 시도기 때문에 시도 8호선에 대해 시도 방송상부과는 시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도시계획 따라서 현안 사업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두고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사업인지 예산 편성이 몇 년까지인지를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우이령길 조성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우이령길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용역비만 지금 세운 겁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그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균특에서 국비로 4천만 원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매칭을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총 5천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21년까지 마무리를 집니다. 다만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다 21년. 끝내야 네, 되는 네. 사업이고 네. 이 특성화 사업은 이제 4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그 우이령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국비 한 50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몇 년 동안 우이령길을 개통해 달라고 했던 사업이고, 네. 그다음에 그 우이령 그 밑에 서울 쪽 그쪽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거기서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이령길 개방 개통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환경단체가 좀 포함된 그 우이동 지역에 이제 상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은 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우이동 지역은 난개발이 돼 있어서 거기는 크게 보존해야 될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크게 사업을 벌려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네네. 왕래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 초소를 지키는 관리소나 군과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직도 이제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제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잘 협약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21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69페이지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 공사를 하셔서 지금 이게 하시겠다라 하시는 거죠? 신산시장 복합센터. 예, 그건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가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9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총 공사비는 78억 정도 되고요.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지하층에 대한 공사를 이제 마무리. 그 국장님이 보시기에 특수 상황 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적경 지역도 있고 네. 뭐 그 미군 공여 구역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적경 지역에 특수 상황 지역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경 지역이라는 그런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경 지역 사업은 좀 규모가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특수 상황 지역은 거기에서 좀 세세하게 주민들 편익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이제 뭐 도로 포장, 농로 포장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경 지역 말씀하셨고 미군 공유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이런 곳들은 어떤 특별한 저 피해를 받았던 이런 지역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남면 신산 시장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적경 지역이나 미군 공유 구역이라는 거는 그 정말 그 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거나 군사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이 여기 말고도 산지에 있습니다. 특히 시급한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을 좀 살펴주셔서 이 많은 예산이 78억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좀 더 우리가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특별 이런 비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조정 지역에 따른 이런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하고 생활레소시 복합화 사업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은 정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선제적인 어떤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찾으셔서 네. 이 제목에 맞게 정말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시고 사업비를 어떻게 잘 따오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2021년도에는 좀 사업비를 많이 획득을 하셔서 이런 쪽에 좀 몰아주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울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지금 그 360번 도로 때문에 지방도 때문에 그 네. 어떤 그 출퇴근 시간에 이런 그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면이 있나요 혹시? 이제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0 지방도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려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건의를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60 지방도에 대해서 교통량이 워낙 많은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60 지방도 그 우회 도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올해 건의를 했고요. 건의를 한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입니다. 그래서 네네. 1구간은 저희가 지금 복지리에서 양지역까지 오는 그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행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사업비는 세워져 있잖아요. 예, 그거는 네.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어둔동 쪽에서 이제 그 의정부. 같이 접속을 해서 예. 의정부 나가는 이제 그쪽인데요. 어둔동 쪽에서 접속을 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는 경기도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제 건의하고 거의 이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면 경기도 예산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갈 거로 봅니다. 이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경기도가 이제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예.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그렇죠. 사업을 다 검토를 해야 그게 되기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본 의원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어둔동에서 물론 의정부 나가는 시점, 그다음에 광적에서 백석까지 가는 시점 이런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경기도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에다가 질의를 해도 검토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담당 과장님이 이제 계속 그 경기도 도로정책과를 가서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내년에는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과 또 양주시에는 도의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한테 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셔요. 네네. 그 박재만 의원님이나 박태희 의원님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급한 도로예요. 네. 이게 무슨
방석 삼복강도 좋고 다 뭐 특수상황 신산시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우선 개통이 돼야지 다른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360 지방도 대체의회도로 하고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잘 되면 아마 서부권에 대한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 양주간 도로도 그 IC가 어느 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고 네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이런 그 도로 정체에 따른 차량에 따른 어떤 거기서 광적은 굉장히 또 광적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데는 피해를 받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수 상황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네네. 그래서 특별히 피해를 받은 이런 지역은 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만이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만 믿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양주시에서 좀 사업비라도 좀 세워서 아까 영구 영업비 세우셨잖아요. 이거 영구 영역비라도 좀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엔 보따리를 가져와서 의원님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1월에요? 네. 2월에?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믿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따리 갖다가 의원님들 앞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으면 이거 다 녹취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양주시 발전에 힘써주시는 도시성장전략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 의원입니다. 아까 이제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그 복합 커뮤니센터에서 도로 개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그 아파트 들으려고 도시 심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복합 커뮤니센터가 다 응달이 돼 버립니다. 보니까. 예? 사실 뭐 그걸 과연 우리가 양주시가 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뭐 산 거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말 그 도로 개설 사업을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양주시가 해야 되느냐 사실 급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국장께서 그 도로를 다른 데는 그 아파트 도로를 다른 데로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도로 개설하는 건 좋지만 그 과연 우리가 도시에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냐, 아파트가 도로 개설해야 돼. 사실 아파트에서 개설을 해 맞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뭐 홍소표께서 얘기하고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565조 그 우리 광역철도 그 도봉산 옥정 그 내용 아시죠? 그 네. 삭감은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이제 이게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부담금인데요. 당초 착공이 좀 늦어지면서 지자체 간 그 부담금이 조금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2021년보다는 2022년도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옥정의 그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이 7호선 전철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옥정 그 도봉산 옥정하고 우리 지방채 발행한 거 아시죠? 이 도봉산 이거 저기 예산 68억 거기 이 철도에 쓰겠다 그래가 68억 지방채 발행한 거 아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저기 방송산부관 68억. 여보세요. 도봉산 옥정 철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68억으로 한 겁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이 처음에 도봉산 옥정 전철
지방채 발행한 게 68억이 거기에 쓰겠다 그리고 처음에 지방채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로 의원님들한테 각 방 다니면서 그것을 삼북 방송간 도로에 쓰겠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할 때 처음에 왜 이거를 지방채 거기 쓰겠다고 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봉산 옥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제 지금 저희 양주시하고요,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당초에는 68억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도봉산 옥정 노선이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기한도 1년 정도 이제 수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부담한 금액으로 금년에 그 부담금이 일단 충당이 된다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이제 공문이 와서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금액이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글쎄 그건 뭐 12억 정도 감액한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도시성장 전력국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도봉산 옥정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요구 안 했습니까? 그러면요? 지방채 요구를 안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네,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했잖아요. 네. 근데 요구해놓고 그 예산을 지금 뭐 1년 연기돼 가지고 다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북 방송간 도로에 68억을 지금 거기다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이제 금년에 그 비용 부분을 이제 전에 그 지방채 수립한 그 금액을 우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이 수년됨에 따라 지금 양주하고 의정부에서 의정부 부담금 부분을 그 추후에 그거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정이 정책이 됐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계속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그냥 수년됐으면 수년대로 진행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 도봉산 옥정 예산 얼마 쓴지 아세요? 국비 얼마 썼는지 아세요? 국비 얼마큼 받아오신지 아세요? 죄송한데 제가 예. 그 부분은 잘 그러니까 그 도시성장 전략국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를 다 캐치를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내년도 도봉산 옥정 예산 300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게 수년 됐다. 그럼 1년 수년 됐으면 뭐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후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 검토 좀 잘 하시고요. 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얼마큼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네, 제가 정말 그런 더 것들은 챙겨보겠습니다.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그런 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응? 뭐 이거 계속 질의해봐야 답변은 그 답변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 많겠지만 뭐 시의원들은 뭐 예산은 나온 거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게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도시발전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남면 신산 그 복합센터는 좀 잘 되고 있죠. 지금 공정은 진행을 공정률 몇 프로 됩니까?
전략사업 추진단장입니다. 지금 공사는 지하 텃밭이 다 끝나고 거기 기초하고 벽체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거기 좀 자주 나가 보세요.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의원님 바쁘실 때만 저희가 나가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그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그 도시 발전과 그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카톡 보낸 거 있었죠. 우리 저기 그 회천주거의 문제점, 뭐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카톡 보낸 거 있었죠. 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뭐 단기간에 답을 딱 드리질 못해도 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옥정지구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천 이동장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어서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예, 그거를. 근데 답변이 없잖아. 답변이. 아무 답변도 없어. 그러면 LH를 만났는지 LH 단장을 만났는지 그 내용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 있는 문제점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하고 회천이동 그 토목 담당하고 해서 현장을 한번 다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LH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친구들도 이제 뭐 설계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제가 조금 진행이 되면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현장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그 신호등이 문제점이 커요. 다른 네. 건 뭐 다 다닐 수 있지만 신호등은 가려면 그게 중앙선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문제점이 큰 겁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도시재생 특별회계도 뭐 다른 분도 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해버릴게요. 안 됩니까? 네, 그러시죠.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황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1번에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 특별에게 세입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55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 꿈틀은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경기 꿈틀이 이제 저희가 그 동일빌라 매입권 때문에 다소 좀 늦어졌는데 동일빌라 매입권은 저희가 이제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정사무과서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은 포기하시고 네. 거기 뭐 도로도 별로 안 좋고 네. 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가격보다 더 훨씬 많이 달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는 뭐 안 판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타 지역을 타 이제 시적에서 뭐 어디다 한다는 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다 검토하셔서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정상화 시키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뭐 회천 일동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해서 네.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라시위원회 양기심으로 도시성장전략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차기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